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그 과정에는 개발자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는 숨겨진 난관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네 가지 문제랑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AI는 종종 마법처럼 느껴져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사실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결함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해결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AI를 만드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훌륭한 요리가 신선한 재료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AI는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AI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장 중요한 재료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난관, 편향이라는 문제입니다.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셰프가 디저트 레시피만 보고 요리를 배우면 세상 모든 음식이 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AI도 똑같습니다. 편향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만 보고 세상을 배우면 당연히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편향이 그냥 데이터 몇 개가 좀 이상하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AI가 특정 성별이나 출신 학교 데이터에 치우쳐 있다면 당연히 불공정한 채용 결과를 낳게 되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편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AI에게 주는 데이터 자체가 애초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결과를 더 선호하도록 설계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문제일 수도 있고 레시피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데이터가 편향되진 않았다고 칩시다. 근데 데이터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 차원의 저주입니다. 만 페이지짜리 책에서 딱 한 문장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중요한 걸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개발자들은 이 만 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다룰까요? 바로 차원 축소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을 씁니다. 책 전체를 다 읽는 대신에 핵심 줄거리만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는 싹 덜어내고 핵심만 남기는 거죠. 차원 축소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PCA와 LDA입니다. PCA는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그 핵심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방식이라 데이터를 탐색할 때 좋고요. LDA는 등장인물별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룹별로 나눠서 요약하는 방식이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목적에 따라 다른 도구를 쓰는 거죠. 자, 이제 좋은 재료, 즉 데이터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AI라는 학생이 이 데이터를 보고 열심히 공부할 차례겠죠? 하지만 이 학습 과정에도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모델이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AI 개발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과적합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과적합,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시험 족보만 달달 외운 학생이에요. 진짜 딱이죠. 연습 문제는 뭐 거의 100점이에요. 답을 외웠으니까요. 근데 정작 개념은 하나도 몰라서 시험 문제가 살짝만 바뀌어 나와도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죠. AI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처음 보는 실제 데이터 앞에서는 완전히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거죠. 다행히도 개발자들에게는 이 암기왕 학생을 이해의 왕으로 만들 여러 전략들이 있습니다. 정규화나 드롭아웃 같은 기술을 써서 모델이 무작정 정답만 외우지 못하게 하고 데이터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일종의 공부법 코칭이 셈이죠. 자, 이제 모델이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개념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답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AI에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최적화 방법으로 경사 하강법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짙은 안개 속에서 산을 내려오는 등산객입니다. 길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발밑의 경사가 가장 가파른 쪽으로 한 걸음씩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계곡 바닥에 도착하겠죠? 여기서 이 계곡 바닥이 바로 오차가 가장 적은 우리가 찾는 최적의 지점인 겁니다. 이 과정은 계속 반복돼요. 알고리즘은 등산객처럼 언덕 위 아무 데서나 일단 시작해서 1단계 주변의 경사를 쓱 계상해보고 2단계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로 한 걸음 내려갑니다. 3단계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4단계 마침내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개발자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한 걸음을 얼마나 신중하게 내디딜 거냐 이 문제거든요. 산에 있는 모든 지형,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다 보고 한 걸음 딱 떼는 배치 방식. 이건 엄청 안정적이겠죠? 대신 느려요. 반대로 그냥 발밑에 있는 돌멩이 하나, 딱 데이터 하나만 보고 성큼성큼 가는 확률적 방식은 엄청 빠른데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은 절충안, 바로 미니 배치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현실적인 타협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만드는 여정 속에서 마주치는 4가지 큰 난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효과적인 AI는 무조건 크고 강력한 컴퓨터 파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데이터의 편향과 과적합 사이에서, 또 속도와 정확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최적의 균형을 찾아내는 그런 정밀한 설계의 사물인 거죠. 이 빌더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AI 구축이 단순한 코딩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장인 정신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훈련시키고 최적의 길로 섬세하게 안내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짜 AI가 탄생하는 겁니다.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어쩌면 진짜 도전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강력한 기술을 과연 우리가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